코우치현 코우치시 카미마치.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 인물 순위에서 오다 노부나가와 1, 2위를 다툴 만큼 대중적 인기가 높은 막부 말기 토사번의 하급 사무라이 사카모토 료마가 태어난 곳입니다. 소설가 시바 료타로의 료마가 간다를 통해 굳어진 낭만적 영웅 이미지, 그리고 이른바 시바 사관으로 대표되는 소설 속 료마상이 최근 들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좁은 번의 경계를 넘어 일본이라는 국가적 시야를 품었던 선구자적 면모의 료마는 많은 일본인들에게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료마 탄생지로 가는 길에 시마네현에 소재한 이즈모 대사의 토사 분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분사란 본사에서 모시는 신을 따로 모셔와 새로운 곳에 모신 신사를 의미합니다. 같은 신덕이 다른 자리에도 깃들도록 모셔오는 것, 즉 권청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셔진 이즈모 대사의 중심 신인 오쿠니누시노 오오카미는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고 사업 번창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전해지는 신입니다. 이즈모 분사에서 서쪽으로 180m 남짓, 길을 따라 이동하면 사카모토 료마의 상징물이 새겨진 벤치가 나타납니다. 료마의 권총과 사카모토 가문의 문장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죠. 벤치 맞은편 카미마치 병원 모퉁이에 눈에 크게 띄지 않을 만큼 소박한 기념비 하나가 서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사카모토 료마의 탄생지입니다. 료마 탄생지 기념비는 메이지 말기, 처음에는 목재 기둥 형태의 표식으로 세워졌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재건립을 거쳐 1952년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요시다 시게루의 휘호가 새겨진 현재의 비가 세워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1968년 메이지 100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받침대를 포함해 재정비되었습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나가사키와 교토, 오사카, 에도에 이르기까지 활동 범위가 매우 넓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일본 곳곳에 기념관과 기념비가 남아 있는데요. 료마의 탄생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150m 정도 떨어진 곳에도 료마가 태어난 마을 기념관이라는 작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시관을 찾아 함께 떠나보시죠.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이 기념관은 사카모토 료마를 중심으로 역사 관광 문화를 함께 키워가고 지역의 커뮤니티 교육과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자는 취지로 2004년 료마가 태어난 이곳 카미마치에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포토존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운데에는 사카모토 료마, 그 양옆으로는 료마의 누이 오토메와 료마가 가장 신뢰했던 동료이자 고향 친구인 혼도 초지로의 동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입구에는 방문객들에게 전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료마의 탄생부터 토사번을 떠나 탈번을 감행하던 시기까지의 에피소드를
영상과 음성으로 소개한다는 내용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 가운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는 겁니다. 료마에 대한 최근의 재평가 움직임을 의식한 문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료마가 태어난 카미마치는 코우치성 남서쪽 외곽에 자리한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료마처럼 하급 무사인 향사들뿐 아니라 기술장인과 의사, 상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토사번에는 이른바 당인 마을이라 불린 조선인 집성촌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6세기 후반 당시 시코쿠 일대를 지배하던 초속갑의 모토치카는 임진왜란의 참전에 조선인 포로들을 데리고 귀국했고 이들은 이후 토사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1601년 세키가하라 전투의 공으로 토사번에 입성한 야마우치 가즈토요는 이 조선인들을 당인 마을로 이주시켰고 두부 제조에 대한 전매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코치 두부 문화의 시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으로 추정되는 조선 인포로 박고인과 그의 아들 원혁 역시 두부 제조와 판매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박고인은 1617년 조선통신사와 함께 귀국했고 아들 박원혁은 토사에 남아 아키츠키 타네노부라는 이름으로 두부 제조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박고인에 대한 이야기는 국내 다큐멘터리 등에서도 종종 소개되어 왔는데요. 현재 코우치시에 위치한 다나카쇼쿠라는 기업에서는 당긴 두부라는 이름으로 박고인의 두부를 재현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카모토 료마의 측근으로 활약했던 콘도 초지로는 오사토야라는 만주 가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상인 집안 출신이었기에 성씨를 사용할 수 없었던 그는 어린 시절 만주 가게 초지로라 불렸는데요. 료마보다 3살 아래였던 초지로는 어릴 적부터 학문을 좋아해 가업을 도우면서도 공부에 힘썼고 17살이 되던 해 카와다 쇼오료의 사숙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학문을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에도로 유학길에 오른 초지로는 료마와 뜻을 함께하며 고베의 가츠 카이슈 문화에서 항해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료마의 든든한 오른팔로 성장합니다. 료마가 조직한 카메야마 사중에서 초지로는 료마의 구상을 실무로 옮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츠마번의 명의로 초슈번을 위해 선박과 무기, 소총을 구입하는 협상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는데요. 하지만 영국으로의 밀항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조직의 규율을 어겼다는 책임을 지고 결국 할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동분서주하던 중 그의 죽음을 전해들은 료마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하는데요. 만약 자신이 나가사키에 있었다면 초지로의 할복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탄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본래 상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본가로 알려진 사이타니아는 전당업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후 주류와 의류 등으로 취급 품목을 넓히며 코우치 일대에서 손꼽히는 상인 가문으로 성장합니다. 사이타니아의 3대 당주 나오마스는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당시 하급 무사 계층인 향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장남 나오미를 분가시켜 향사 사카모토 가문의 계통을 성립시켰습니다. 향사는 토사번의 하급 무사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하낭인으로 불린 더 낮은 신분층이 존재했습니다. 토사번에서는 경제 사정 때문에 향사 자격이 매매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원래 그 자격을 갖고 있던 집안이 지하낭인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이타니아 같은 거상이 향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그 이면에 신분 이동과 탈락이 함께 일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하낭인은 번주로부터 정규 녹봉을 받는 무사는 아니었지만 성씨를 사용하고 칼을 차는 무사의 특권은 유지되었습니다. 미쯔비시 창업자인 이와사키 야타로가 바로 지하낭인 출신입니다. 비록 향사 신분이었지만 상인 출신이 사카모토라는 성을 사용하고
두 자루의 칼을 찰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이 향사 사카모토 가문 계통의 4대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선대에 축적된 자본이 있었던 만큼 료마의 집안도 신분은 낮아도 재정적으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집안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사카모토 가문의 별채를 이미지화한 공간입니다. 어린 시절 료마와 관련된 흔적을 찾아 에도 시대 당시의 토사번, 카미마치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료마의 오른팔, 만주가게의 콘도 초지로의 집이 있던 터입니다. 에도 시대 당시 료마의 선조가 경영하던 상점, 사이타니아가 있던 곳입니다. 한때는 커피숍으로 운영되었고 지금은 사설 학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이타니아의 흔적을 아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커피숍 시절의 분위기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지만 현재는 오오자키 씨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이타니아라는 이름은 커피숍이나 학원 이름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카모토 료마와 인연 깊은 명칭을 업종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호우치 시민들의 료마 사랑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료마의 누이 오토메의 이름을 딴 벚꽃나무가 이채롭습니다. 료마의 세계관에 영향을 준 카와다 쇼료의 사숙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빨랫감이 왠지 정겹게 느껴집니다. 카와다 쇼료 사숙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수천궁이라는 신사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수천궁은 예로부터 수해를 막고 어업과 수산업에 효험이 있는 신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쇼료는 미국에서 돌아온 존 만지로의 체험담을 직접 듣고 기록으로 남긴 인물인데요. 해외 사정에 밝았던 쇼료를 찾아간 료마는 일본의 미래에 대해 질문했고 그의 조언을 통해 바깥 세상에 한층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훗날 카메야마 사중, 나아가 해원대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료마가 검수를 수련했던 히네노 도장터로 가보려고 합니다. 료마는 히네노 도장에서 14살부터 19살까지 수련하며 검술뿐 아니라 이하이, 창술, 수영 등 여러 무예를 익혔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곳에는 향사 출신, 즉 하급 사무라이 계층의 문화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막부 말기, 일본 전역의 이런 작은 도장에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에너지가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네노 도장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략적인 추정 위치입니다. 카가미강에서 소년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료마도 이 강에서 종종 수영을 즐겼다고 합니다. 카가미강을 따라 충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몰자를 추모하는 충령탑, 충원비, 위령비를 어렵지 않게 마주치게 되는데요. 메이지와 쇼와를 거치며 여러 전쟁을 치른 나라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국가가 전사자, 국가유공자를 포괄적으로 안장, 추모하는 국립묘지 제도가 하나의 체계로 정착해 있는 모습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세이난 전쟁 이후 지역 공동체가 초원비나 위령비를 세워 전사자를 자체적으로 기리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그 전통이 누적되면서 오늘날 일본 전국 각지에서 충원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풍경이 일본 특유의 강한 지역색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문화적 특징처럼 느껴집니다. 충령탑 옆에는 낯선 외국인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비가 하나 더 서 있습니다. 프랭크 챔피온. 1884년 미국 텍사스주 셔먼에서 태어난 프랭크는 고교 졸업 후 해군에 입대해 비행수를 익혔고 1910년 무렵부터 대담한 고개 비행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며 시범 비행을 펼치던 그는 1917년 비행학교 설립을 준비하던 일본을 방문해 각지에서 비행회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해 10월 30일 지금의 코우치시에 해당하는 아사쿠라 연병장에서 열린 비행회에도 초청됩니다. 이날 오전 프랭크는 고도 3000피트까지 상승해 고개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10만 명에 달하는 관중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7분 다시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거세지며 기체에 무리가 걸렸고 결국 왼쪽 날개가 부러지면서 비행기는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프랭크는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프랭크가 사망하고 이듬해인 1918년 4월 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 추모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1996년 코우치현 출신 아마추어 천문학자 세키츠 토무 씨는 자신이 발견한 소옥성에 챔피온이라는 이름을 붙여 한 세기가 지났지만 코우치시는 여전히 그를 잊지 않고 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가츠라하마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료마의 낭만이 배어있는 이 해변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본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카모토 료마는 메이지 유신을 보지 못한 채 암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막부 말기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고 제 역할을 다한 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유신지사들처럼 료마 역시 그만이 채울 수 있었던 흔적을 남겼습니다. 최근에는 그의 업적을 둘러싼 재평가 작업도 활발하지만 그런 논쟁과는 별개로 료마라는 이름은 오늘도 많은 일본인들에게 희망과 꿈, 도전과 낭만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동상은 지금도 가츠라하마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료마의 고향 토사번 카미마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